뭐? 오빠가 어째? 저 불효시 같은 게 한 서방 쥐고 흔드는 거 아니야? 박정수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사별한 전처의 엄마이자 한동석의 장모, 그녀는 LX 호텔의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회장님 요즘 사귀는 분이 계시던데요. 막걸리집 대표라던데 꽤 가까운 사이 같았습니다. 박정수는 처음엔 흘려들으려 했지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박정수는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테스트 끝나고 마신 그 막걸리 진짜 맛있었어요. 순간 박정수는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들려온 그 말에 당황했죠. 박정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 오빠가 어째? 저 불효시 같은 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던 거야? 그녀는 회장실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꽃뱀 같은 게 한 서방을 흔드는 거 아냐? 이랬던 그녀가 마광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는데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뒤 박정수는 LX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우연히 마광숙과 마주쳤습니다. 마광숙도 박정수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정수는 대답 대신 굳은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마광숙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마광숙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순간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 멀리에서 시동이 꺼진 줄 알았던 차량 한 대가 급발진하며 박정수 쪽으로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마광숙은 망설일 틈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박정수를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충격을 받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박정수는 놀란 채 바닥에 주저앉았고 마광숙은 무릎과 팔에 타박상을 입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119에 의해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정수는 충격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마광숙은 찰과상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박정수는 어지러운 머리를 감싸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옆에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서성이는 마광숙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간 뒤 마광숙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박정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차가 다가왔던 것 같은데.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놀라셔서 아직 쉬셔야 한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마광숙 씨도 위험할 뻔했는데 나를 왜 구했죠? 눈앞에서 사람이 사고가 나게 생겼는데 그게 누구든 구해야죠. 박정수는 고개를 돌려 마광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왜 한서방이 당신을 그렇게 신뢰하는지. 그로부터 며칠간 박정수의 병실을 지키며 간병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마광숙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박정수는 그런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따뜻한 미음과 반찬을 준비해 오고 물수건도 손수 갈아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다 한 조각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회장님한테도 잘 보이고 싶고요. 마광숙은 농담을 던지며 웃어 보였습니다. 박정수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건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날이 찾아왔습니다. 한동석이 도착하자 박정수는 말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에 가보고 싶네. 나도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독수리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공주실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지만 박정수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광숙 씨 덕분에 목숨 부지했어요. 광숙 씨 어머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 공주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광숙이요? 저 닮았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 못 지나치고.
박정수는 막걸리 잔을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서방도 정신 못 차리는 거겠죠. 그날 저녁 술도가 마당엔 따뜻한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울려 퍼졌고 박정수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불효시가 아니라고.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며칠 뒤 박정수는 다시 독수리 술도가에 찾아왔습니다. 박정수와 공주실이 마루에 앉아 한동석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멀리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동석이 두 손에 작은 선물 보따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 계신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습니다. 한서방 앉아. 잘 왔네. 우리 지금 자네 이야기하고 있었어. 한동석은 잠시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주실은 차를 내리러 자리를 비켰고 박정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방, 자네가 누굴 만난다는 게 처음엔 솔직히 좀 못마땅했어. 근데 말이야. 그녀는 마광숙이 손수 준비한 손수건을 매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쳐보니까 알겠더라. 누가 옆에 있을 때 위로가 되는지, 누가 진심으로 걱정해 줄지. 광숙 씨는 그런 사람이더라. 진국이야. 한동석은 놀란 눈으로 박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단호하지 않았고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숨처럼 말을 뱉었습니다. 한서방, 자네도 이제 나이가 있고 광숙 씨도 마찬가지고. 나 솔직히 처음엔 오해도 많았지만 지금은 알아. 그 사람 괜찮은 여자야. 잠시 머뭇거리던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염치 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 제게 어머니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광숙 씨와 결혼해도 저는 어머니를 영원히 제 가족으로 모시고 싶어요. 박정수는 그 말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말을 다 하고 그래. 그래, 내가 어머니 해줄게. 이미 마음은 반쯤 넘어갔는데 뭘. 잘만 하면 내가 자네 장가 보내는 거 두 번째네. 그 말에 마당에서 돌아오던 공주실이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머, 그럼 우리 사돈지간 되는 거예요? 언니 동생하고 싶었는데. 박정수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언니 동생 사이도 하고 사돈지간도 해요.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사위 한서방 위해 한 잔. 박정수도 잔을 들어 맞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한서방 아니 아들. 그리고 광숙이도. 그날 술도가의 저녁은 단순한 인연을 넘어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작의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이른 아침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다름 아닌 박정수가 자주 찾는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손에는 큼직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만 얼굴에 떠도는 표정은 결코 선의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피숍 한쪽 창가 자리. 박정수는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넘기다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자 독고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씩씩대는 숨을 가다듬으며 웃음기 없는 얼굴로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이 아침에 어쩐 일이세요? 박정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독고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마광숙 대표랑 한 회장님 사이 아시죠?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박정수는 조용히 바구니를 받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독고 사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독고탁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게 마광숙 대표에 대해 들은 게 있어서요. 한 회장님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서. 박정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휘둘린다고요? 누구한테요? 독고탁은 숨을 고르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광숙 씨 말입니다. 한 회장님이랑 안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호텔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뭡니까? 그 여자 보통 아니에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사별하고 독수리 술도가 대표가 됐습니다. 박정수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눈빛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나한테 그런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독고탁은 눈을 피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뒷말도 많은 여자를. 그 여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박정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뒤돌아선 그녀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손끝은 커피잔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박정수는 천천히 돌아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봐요, 독고 사장. 당신이 나한테 둘 사이 이간질한 거지. 당신 처신이나 똑바로 잘해. 남의 뒷조사나 하지 말고. 마광숙 대표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아봤으니까 남의 집안일에 신경 끄세요. 그녀는 독고탁을 단호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잘 몰라서 참았는데 오늘 알겠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흔드는 방식 참 치졸하네. 한서방은 내 딸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괜한 얘기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게 어른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독고탁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고 박정수는 더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결별을 통보하듯 단단히 굳어 있었고 독고탁은 한동안 꼼짝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서방, 독고 사장이 나를 찾아왔었네. 신라주조 잘 지켜봐. 뭔가 구린 냄새가 나. 내 촉 무시 못해. 알지? 내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한동석은 신라주조 독고 탁사장에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박정수는 공주실과 함께 점심을 하며 그날 호텔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서방 곁에 붙은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야. 그냥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더라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었어. 그 사람한테 단단히 얘기했지. 광숙 씨는 내 선택이라고. 공주실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 광숙이도 한서방도 아무 탈 없을 거예요. 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정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진짜 광숙 씨 편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그날 이후 박정수는 공식적으로 광숙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고 술도가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수는 마광숙과 커피숍에 앉아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며칠 전의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진심 어린 신뢰와 따뜻한 연대감뿐이었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했던 거야. 박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숙 씨, 한서방 옆에 있어줘서 지금은 너무 좋아.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난 광숙 씨 편이야. 처음엔 뭐 불여신이 뭐니 했지만 내 눈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 마광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힘이 나요. 처음엔 제가 감히 그 자리에 있어도 되나 싶었는데 지금은 용기를 내보려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볼게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도 외동딸을 먼저 보내고 나니 마음 둘 곳이 없었어. 그런데 광숙 씨가 보면 볼수록 마음이 가더라고. 꼭 우리 애랑 성격이 비슷해서 그런가. 똑 부러지고 강단도 있고. 그때 한동석이 호텔 로비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두 여인의 모습을 본 그는 반가움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광숙 씨. 두 분 함께 계셨군요. 박정수는 익숙하게 그를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한서방, 여기 좀 와봐. 마침 잘 왔어. 내가 할 말 있었거든. 한동석이 자리에 앉자 박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 나는 이제 광숙 씨를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딸이 떠나고 나도 한동안 허전했지만 이젠 됐어. 이젠 둘이 내 가족이야. 더는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험한 말 못하게 할 거야.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광숙 씨와 함께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곁을 지킬게요. 어머니가 지켜주시니 든든합니다.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됐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
광숙이 힘들게 하면 나 그냥 안 있어. 알겠지? 내가 은근히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 네. 약속드립니다. 한동석은 웃음을 지으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공주실이 뒤늦게 도착해 자리에 앉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백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다들 벌써 한 팀 됐네. 나만 늦었구먼. 분위기가 아주 따뜻하고 좋네. 박정수는 공주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은 편이잖아요. 광숙이 뒤에 든든한 후방이 둘이나 있거든. 우리 둘 다 누가 뭐래도 내 새 식구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공주실도 호탕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광숙이는 내가 지킨다 했더니 언니가 지켜준다고 하더라니까. 든든하네. 아주 누가 와도 끄떡없겠어. 세 사람은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과거의 오해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결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서 은근슬쩍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신라주조 독고 탁사장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영 깨름칙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우리 동석이 광숙이 건드리는 사람 있으면 내가 다 혼내줄 테니까. 광숙이 흉을 보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그래서 딱 잘라서 말해줬어. 헛소리 집어치우라고.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어찌나 화가 나던지. 마광숙은 순간 눈가가 촉촉해지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뜻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정수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앞으로 내 사람이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늦은 식사를 함께하며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습니다. 박정수는 독고탁에 대한 불쾌함을 분명히 표현했고 공주실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 하나의 전략 회의처럼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술도가를 둘러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광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두 어머니가 있었고 이들의 결속은 그 어떤 모략과 위기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고탁이 어떤 수를 쓰든 이 세 여인이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용히 커피잔을 들고 있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드라마 에피소드 어떠셨나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욱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